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현민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서울 만남의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왜 나와 있는지 리본카 구독자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죠? 바로 장거리 연비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차를 가지고 나왔냐? 얼마 전 부활의 신호탄을 날린 르노 브랜드의 다른 하이브리드 아르카나 하이브리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원래는 XM3 하이브리드였죠.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를 진행하면서 XM3라는 이름은 이제 영원히 사라졌고 아르카나라고 하는 프랑스 르노에서 원래 불렀던 그 이름으로 바뀌어서 다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엠블럼 자체가 아예 이렇게 로장주 엠블럼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페이스리프트를 진행하면서 여타 디자인적인 변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그런 것들을 보진 않을 겁니다. 이 차가 이미 출시된 지 시간이 꽤 지나기도 했고 많은 분들이 인수를 받아서 주행을 하고 있는 만큼 외관이나 실내에 대해서 뭔가 좀 자세하게 설명하기보단 이 차량 연비가 얼마나 잘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해요. 실제로 제가 집에서 여기 이 서울 만남의 광장까지 대략 거리가 한 20km 정도 되거든요. 연비 초기화를 하고 20km를 탔는데 리터당 30km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 앞차 매연 냄새만 맡아도 가는 차야 뭐야. 그럴 정도로 굉장히 연비가 잘 나왔는데 과연 서울 부산 왕복으로 뛰었을 때 연비는 얼마나 나오는지, 또 고속도로를 계속해서 주행했을 땐 연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런 것들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 차량 스펙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겠죠.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무게는 한 1.3톤 밖에 안 됩니다. 측면에서 보면 아시다시피 이 차량의 전장이 생각보다 그렇게 긴 편은 아닌 소형 SUV에 속하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18인치 휠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넓이가 한 215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연비를 내는 데에는 그만큼 또 효율성이 높아지겠죠. 게다가 저 타이어 자체는 구름저항 2등급 타이어이기 때문에 연비를 내기에는 아주 최적의 조건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연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나오고 있는데 저희는 고속도로 연비를 주로 달릴 거기 때문에 리터당 16.6km 요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16.6km/L에다가 50L짜리 연료통을 달고 있는데 이 50L에다가 16.6을 곱하면 830km가 나옵니다. 저희가 보통 서울 만남의 광장에서 부산 리본카 지점을 찍고 다시 서울 만남의 광장까지 돌아올 때 790에서 800km 정도를 주행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도착해서도 어느 정도 연료가 남는다는 얘기인 거잖아. 와, 이거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저희가 실제 트립 컴퓨터 연비 말고도 돌아왔을 때도 주유를 가득해서 실제 풀투풀 연비는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뭐 외관이나 이런 것들 보려고 여기까지 온 건 아니니까 저 앞에 있는 주유소에서 주유하고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휘발유 올랐네. 가득. 자, 3번 딸깍하고 종료할 거예요. 두 번째 딸깍 1000원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0원 마감. 자, 43,000원 주유했습니다. 네,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 이렇게 주유까지 완료했고요. 여기 보시면 주유 게이지가 모두 가득 찬 걸로 나올 겁니다. 풀로 가득 채우니까 주행 가는 거리가 880km라 그래요? 미친 거 아니냐고. 그리고 출발하기 전에 뭐 여러 가지 세팅들을 해줘야 되는데 주행 보조 시스템 이런 것들은 모두 켜져 있고요. eSave 모드가 있긴 한데 이 eSave 모드를 켜게 되면 배터리를 채우기 위해서 엔진을 가동하는 횟수가 훨씬 더 늘어나다 보니까 요거는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코 모드로 놓고 주행을 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에코 모드도 편집이 가능하거든요. 뭐 스티어링, 계기판, 라이팅 설정 뭐 이런 것들 가능하긴 한데 일단은 에코 모드의 순정 상태로 놓고 주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트립 기록 있죠. 요거 초기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오른쪽 모두 초기화가 됐죠. 네, 다 초기화 해놓은 상태에서 출발을 할 거고 배터리는 한 중간 정도 차 있네요. 평소랑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ADAS 모드를 활용할 거니까 모두 추가해 놓고 주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설정 모두 완료했으니까 출발하기 전에 목적지부터 찍어야겠죠. 리본카 부산 지점. 자, 리본카 부산 지점 이렇게 찍고 4시간 반 385km 걸린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외부 온도가 상당히 많이 춥습니다. 여기 보시면 -1, 영하 1도라고 되어 있죠. 굉장히 추운 상태라서 사실 하이브리드나 모든 다른 여타의 자동차들이 연비를 잘 내기 위한 최적의 조건은 아니라는 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온도를 22도로 맞춰놓고 오토로 놓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동 걸리네. 자, 고속도로에 바로 올라왔으니까 일단
일단 크루즈 모드 걸어놓고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크루즈 모드 켜주고 속도는 100으로 맞춰놓고 일단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느꼈다시피 소형 SUV는 사실 옵션이 많이 들어가는 자동차라는 거는 아니잖아요. 보통 한 중형 SUV나 그 정도 이상은 올라가야지 각 브랜드의 최신 기술을 넣어주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소형 SUV도 주행보조 기술이 들어갈 만큼 르노 코리아에서 어느 정도 신경을 써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르카나 하이브리드가 비싼 편은 아니라고 봅니다. 요즘 하이브리드 자동차들이 굉장히 비싸지다 보니까 소형 SUV가 뭐 한 3천만 원 중반 하는 거 뭐 예산 일도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르카나 하이브리드는 3천만 원 초반대 가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자, 그러면 저희 일단 고속도로 올라왔고 주행보조도 켜놨고 하니까 한 200km 정도 주행을 해보고 아르카나 하이브리드가 어떤 차량인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리고 연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가시죠. 네, 저희 이렇게 열심히 달려서 지금 상주 영천고속도로를 타고 있어요. 트립 기록을 보면은 현재 주행거리 200.5km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평균 속도가 84.6km/h로 굉장히 좀 높은 편이죠. 일단 연비부터 한번 체크해 봐야겠죠. 자, 연비는 21.7km가 뭔 소리야 이게. 200km를 달리는데 연료를 10L도 안 썼다는 얘기잖아요. 아, 진짜 미치긴 했다. 이 소형 SUV라는 이 자동차 세그먼트를 놓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엔진의 힘 자체가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니고, 그래봤자 30kW급 모터 하나, 15kW 정도 되는 보조 모터 하나,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요 정도 가지고 1.3톤을 시속 100km, 110km를 쭉 끌고 나가면서 리터당 22km에 가까운 연비를 나타낸다는 건 생각보다 경이로운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엔진의 출력 자체가 어느 정도 높으면 높을수록 고속도로에서 항속을 하기에는 오히려 적절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무게도 2톤이 넘고 배기량도 2.5L 터보에다가 뭐 연비가 진짜 안 나올 것 같은 픽업 트럭이었잖아요. 그런 자동차도 서울 부산 왕복했을 때 풀투풀 연비 측정해보면 리터당 12.7km가 나왔습니다. 그와 반대로 배기량도 좀 작고 무게도 가벼운 액티언 같은 경우에는 12.3km가 나왔습니다. 어찌됐건 자동차 출력이 어느 정도 버텨주고 항속이 가능한 미션이 받쳐주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이 연비가 잘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소형 SUV인 이 아르카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맞물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연비를 잘 뽑아주는 거는 르노라는 브랜드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글로벌 판매량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이 파는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이런 작은 자동차들을 만드는 세그먼트 시장에서는 르노가 정말 잘하는 시장입니다. 게다가 이 르노에 들어가는 이테크 하이브리드 기술은 F1 기술에서 왔다고 봐야 돼요. F1이라는 특성상 엔진과 하이브리드 기술 개발에 1년에 수백억씩 때려붓는 아주 자본주의의 끝판왕격인 스포츠잖아요. 그런 기술 개발을 토대로 해서 이런 양산 차량에까지 적용을 한다? 어찌 보면 이런 운동 성능과 하이브리드 기술들이 당연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보통 이렇게 단단한 서스펜션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이런 자동차의 세팅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들은 고속에서 이 핸들링의 민첩성이 굉장히 높기 마련입니다. 지금도 굉장히 급하게 핸들을 틀어서 2차선으로 들어갔지만 이 자동차 자체는 뭐 별일 있었나? 이렇게 느껴지게 할 만큼 굉장히 안정적으로 무빙이 이루어졌습니다. 요즘은 전반적으로 국내에서 출시되고 있는 다른 여타의 브랜드 차량들도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추세이니만큼 그 추세에 가장 앞서 있는 유럽 브랜드, 특히나 프랑스의 이 르노 브랜드는 이런 서스펜션 세팅을 정말 몇십 년 동안 만들어 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믿음이 가는 그런 세팅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뭐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기도 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이나 이런 것들도 생각보다 잘 저감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소형 SUV라는 세그먼트만 놓고 봤을 때 이 아르카나 하이브리드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워낙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제가 좋은 점들만 얘기했는데 한 가지 살짝 아쉬운 것들은 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그랑콜레오스에서 계기판, 디지털 클러스터, 센터 디스플레이, 조수석 디스플레이 이런 식으로 싹 다 넣어줬잖아요. 그런 식으로 조금 바꿔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이 9.3인치짜리 디스플레이는 반응이 살짝 느리기도 하고 눌렀을 때 소리가
이거 들렸어요? 윈도우 XP 더블 클릭 소리냐고.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좀 바꿔주세요.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정도만 조금 개선을 해주고, 주행 보조 시스템 관련해서도 그랑콜레오스 진짜 잘해줬거든요. 그런 식으로 약간만 변형을 주면 이 소형 SUV 시장에서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는 자동차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되는 가격에 하이브리드 SUV에 고속도로 뛰었을 때 연비 22km급으로 나오고, 제가 지금 시속 100km, 120km 이렇게 맞춰서 달리다 보니까 연비가 이 정도인 거지, 시속 70에서 80 이 정도의 그냥 고속화도로급으로 달리다 보면 연비가 20km 후반, 30km까지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진짜 괜찮은 자동차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지금 리본카 부산 지점까지 약 150km 정도 남았고 1시간 40분 정도 더 가야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주유량이 아직도 90% 정도 남아있는 걸로 보이고, 주행 가는 거리 800km입니다. 처음에 880km, 뭐야 올랐어. 방금 주행 가는 거리가 올랐어. 처음에 880km 주행 가능하다 그랬는데 225km를 뛰고 아직도 810km를 더 갈 수 있다고 해요. 부산 지점까지 일단 열심히 한번 달려보고, 부산에 도착했을 때 연비는 또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영상 마지막에는 저희가 다시 풀투풀 주유를 통해서 실제 연비는 어떻게 되는지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가시죠. 자, 저희 이렇게 부산 지점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기 리본카 라이브 스튜디오 보이죠? 리본카에는 리본카 채널도 있지만 리본카 라이브 채널도 있으니까 그 채널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연비 한번 봐야겠죠. 일단 트립 기록을 보면은 평균 속도 87km로 내려왔고 주행거리는 377.3이에요 주행 가는 거리가 아직도 720km나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연료량은 한 75%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행한 거리 플러스 주행 가는 거리를 더하면 1100km를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50리터 한번 주유하고 나서 1100km 가는 거면 웬만한 사람들은 한 달에 주유 한 번 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진짜 대단하긴 하다. 자, 그러면 연비를 봐야겠죠. 자, 연비는 22.2km/L가 나왔습니다. 22.2km. 나 왜 두 번 말해? 콩신이 내려온 거 아니야? 지금 이 차량의 공인 복합 연비는 17km/L예요. 특히나 고속도로만 주행했을 때는 16.6km/L로 인증을 받았는데, 실제로 고속도로를 주행해 보니까 공인 복합 연비보다 6km가 더 나온 거예요. 물론 이제 실제로 환경부에서 측정하는 고속도로 복합 연비는 저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주행한 환경과는 다른 측정 방법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이브리드 차량들을 보면 보통 시내 주행에서는 하이브리드가 정말 잘 나오고 고속도로에서는 아직도 역시 디젤이 짱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가끔 계시는 것 같은데, 이제는 완벽하게 뒤집어진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에서도 하이브리드가 연비가 진짜 잘 나오네요. 저희가 이렇게 서울에서 부산까지 오면서 연비 측정을 했잖아요. 아직도 연료가 75%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가서 풀투풀 연비까지 모두 측정을 할 거거든요. 저희 여기서 잠깐 업무 보고 내일 다시 올라가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저희 이렇게 일정 부산에서 마치고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데, 야, 마침 저기 해가 뜨고 있어요. 일광해수욕장에서 이렇게 해 뜨는 거 보니까 멋있네. 심지어 날씨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아르카나가 뭔가 좀 더 예뻐 보이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아, 이런 바닷가 뷰를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는 해수욕장이 부산 지점 근처에 있단 말이야? 아, 좋다 좋다. 아. 자, 그러면 저희 이제 이 아르카나 타고 올라가면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도심에서 얼마나 잘 작동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서울 만남의 광장으로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요. 총 400km를 주행을 했다고 나오고 있고요. 아직도 주행 가는 거리가 690km라고 합니다. 연비는 간밤에 시내 주행을 했는데 아직도 리터당 22km가 그대로 찍혀 있습니다. 상당히 연비가 잘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 아르카나 하이브리드의 최대 장점은 여기 보세요. 지금 오르막길이거든요. 오르막길인데 EV가 안 꺼지고 있어. 고속도로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였지만 이 아르카나 하이브리드의 모터 출력이 생각보다 잘 나와주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다가
가벼운 무게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해지다 보니까 웬만한 오르막길이나 이런 곳들에서는 엔진을 켤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확실히 이 르노가 엔진 컨트롤과 모터 컨트롤을 어떤 식으로 조화롭게 이뤄야 연비가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하이브리드 시스템, 물리적으로 연동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편이어서 엔진이 덜컹 켜지면서 이렇게 진동이 느껴진다거나 그런 느낌은 전혀 없고요. 불쾌함이 있다거나 그런 것들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 앞에 이제 고속도로를 타면은 꼼짝없이 고속도로에서 400km를 타야 되거든요. 387km를 주행해야 한다고 하고 4시간에 걸쳐서 가야 된대요. 자, 그럼 올라가서 풀투풀 연비까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희 이렇게 열심히 달려서 서울 만남의 광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진짜 오래 걸렸다, 오래 걸렸어. 이제 연비를 한번 봐야 될 텐데, 일단 트립 기록 한번 보여주면 평균 주행 속도 80.3km/h고요 781.3km 주행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280km를 아직 더 갈 수 있다 그래요. 이거 두 개를 더해보면은 1060km를 한 번 주유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780km를 주행한 다음 평균 연비는 얼마인지 트립 컴퓨터 기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립 컴퓨터 기록은 22km/L가 나왔습니다. 부산 출발할 때 리터당 22km가 트립 컴퓨터에 찍혀 있었잖아요. 그 뒤로 380km를 주행했는데 아직도 리터당 22km가 남아있어. 저희가 올라오는 이 고속도로 주행 상황이 문경에서 계속 오르막길이었는데 화물차들끼리 자기들이 먼저 가겠다고 막 서로 추월하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속도를 70km까지 줄였다가 다시 100km로 가속하고 이런 상황이 워낙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터당 22km를 찍었다는 것 자체 진짜 대단하기도 하고, 부산에서 서울 올라올 때까지 계속 영상 5도였거든요 심지어 어제 부산 내려갈 때는 영하 2도였어. 영하 2도. 영하권에서 이 정도 연비가 나왔다는 건 실제로 우리가 연비가 잘 나오는 봄, 가을 계절에는 이것보다 10%에서 15%가 더 좋다는 거잖아. 야, 진짜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연비가 이렇게 잘 나오지? 자, 그러면 저 앞에 주유소 있거든요. 주유소 가서 저희 주유까지 마저 하고 풀투풀 연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휘발유, 신용카드, 카드, 일시불, 신용카드. 자, 3번 딸깍하고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오, 1번 딸깍, 2번, 3번. 자, 1000원 마감. 자, 이렇게 6만원 주유했거든요. 이제 실연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니, 주유소 갔다가 돌아가는 길에 K4가 있네요. 아, 이거 K4 이제 진짜 국내에 출시하려나봐. 아니, 미국에서 이미 다 공개했는데 왜 위장막을 쓰고 있는 거야? 어? 네, 이렇게 아르카나 하이브리드를 타고 서울, 부산 800km에 이르는 굉장히 긴 거리를 한번 주행해 봤는데요. 여기 제 손에 얼마를 주유했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6만원 주유했고 37.43리터를 넣었다고 나와 있어요. 37.43리터로 서울, 부산 왕복을 할 수가 있다고? 자, 그러면 저희가 총 781.3km를 주행했으니까 거기에다가 37.43리터를 나누면 실제 연비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20.87km/L가 나왔습니다. 와, 이 트립 컴퓨터 연비상으로는 리터당 22km가 나왔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서울, 부산 고속도로를 100km, 110km로 주행을 했는데, 특히나 이렇게 추운 겨울에 리터당 20km가 넘었다는 건, 야, 이거는 진짜 칭찬해줄 만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사실 아르카나 하이브리드를 가져왔던 이유가 지난번에 르노 그랑콜레오스가 너무 연비가 잘 나왔기 때문에 아르카나 하이브리드도 그럼 테스트를 해보자 라는 느낌으로 가져왔었던 건데, 그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는 여기 눌러서 보시면 되고요. 아르카나 하이브리드 이렇게 오랫동안 타보면서 느꼈던 것들을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는 고속에서 안정성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장거리를 주행함에 있어서도 전혀 불안함이 없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연비가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 서울, 부산 왕복하는데 톨비 빼고 6만원이면 굉장히 준수한 연비를 보여주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소형 SUV 치고는 긴 전장을 가지고 있어서 실내 공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 이게 또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야, 이거 르노 아르카나 하이브리드 되게 괜찮은 소형 SUV의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르노에서 또 다른 이벤트도 하고 있다고 해요. 내가 타고 있던 차를 르노에서 매입을 해주고 내가 르노에 있는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최대 30만원까지
트레이드인 서비스 이벤트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이용해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가성비 있게 르노의 자동차, 특히나 하이브리드 차를 구매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르카나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유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